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페나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주요 콘텐츠는 고등학교 수학은 아닙니다. 대학교, 특히 공대에서 배우는 신호철이나 대학원에서 배울 만한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네가 수능 수학을 풀고 자빠졌냐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엄청 똑똑한 교수님들 여러분을 모셔놓고 호텔에 몇 달 동안 가둬놓는 거죠. 사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노력의 산물, 정말 좋은 문제들을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안 풀어볼 이유가 없죠, 반대로. 그래서 저는 수능 수학을 그냥 전 국민이 고등학교 끝나고도 계속 풀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매년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로 박사과정 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수능 수학이 약간 도움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년 11월마다 수능을 풀어보고 있는데, 이번 수능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또 특히 어렵더라고요. 과목이 3개로 나눠져서 그런지 그 3개를 다 풀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괴롭긴 했는데, 근데 정승재 쌤은 엄청 역대급으로 쉬운 수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승재쌤 말이 다 맞아요. 또 29, 30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쉬워졌지만 나머지 문제들이 오히려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못 보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가지고 당황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황스러워서 6월, 9월에는 좀 달랐다면서요. 6월, 9월에는 기존 유형이랑 비슷했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좀 다른 유형이 나왔다 이래서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이 진화하면 되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재쌤 말대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가지고 풀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좀 문제를 바라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좀 더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서 되게 좋은 문제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능 수학이 점점 진화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뭔가 이 사교육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전자공학과 같은 데 가서 신호처리 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잘 맞으실 거고, 또 제 채널에 많이 들어오게 되시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이 진화됐을 때 학생들이 이제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 대학교 때 가서 뭔가 신호처리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같은 신호처리 전공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문제니까 당황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 되게 쉬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문제를 볼 때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서 수능 수학이 진화하고 있다. 사실 수험생분들이 좀 괴롭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되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 대비를 하는 게 대학교 거랑 너무 관련이 없으면 좀 이거를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은 좀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를 수가 있고, 또 그게 대학교 때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내년 수능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좀 남겨두고 싶은 문제들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7번 탄젠트 나오는데, 이번 수능에서 탄젠트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다, 그거를 좀 상기하면서 보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탄젠트 세타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 각도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지점과 이 원점이 이루는 각인데, 그럼 무조건 양수죠. 왜냐면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고 이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랑 3 중에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또 탄젠트가 재밌는 게 요것분의 요거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와는 무관하게 그냥 1분의 3 이렇게 되도록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나타내는 x좌표분의 y좌표, 그게 탄젠트 세타인 거죠. 그게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길이 루트 10이다. 그랬을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은 뭡니까? 단위원 위에 y좌표, 코사인은 뭡니까? 단위원 위에 x좌표죠.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일자리, 그랬을 때 그냥 x좌표가 코사인의 정의이고 y좌표가 사인의 정의이죠. 얘는 근데 단위원이 아니잖아요. 루트 1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축소시키면 돼요.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주황색 삼각형을 루트 10분의 1로 딱딱 줄인다고 생각하면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여기 루트 10분의 루트 10이니까 그러면 이제 단위원이 된 거고, 단위원 위에 x좌표가 코사인 얘다, y좌표는 사인이다 얘다. 그래가지고 그럼 10분의 마이너스 4 루트 10,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나오네요. 9번이 조금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살짝 막혔고요. 여러분들이 막힌 건 저도 어김없이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는 거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PQ가 루트 5면은
요 직선이 나타내는 요 세타, 그거의 탄젠트 세타가 바로 2구나. 그럼 여기 뭐 x, 2x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1, 2죠. 뭐 1대2 대 루트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용하면 요 지점이 a, 요 지점이 a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여기 y축이 3분의 2, 여기는 a 플러스 1이 대입되니까 이렇게. 여기 빼면은 2니까 a가 나올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 지점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2, 3분의 5니까, 그럼 이거 y는 2x 더하기 k에 대입해서 k를 구해내면은 4분의 17이 나오더라 라는 거였고, 사실 이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연립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뭐 혹은 거의 연립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는 곧 탄젠트,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 생각하면은 1, 2다, 그걸 알아내면은 또 술술 풀리는 그런 좀 신기한 문제였죠. 이런 신기함이 많아요 확실히 이 수능에서는. 그냥 막 식을 연립하려고 식 여러 개 세워놓고 풀려고 그러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들여다 본 다음에 그럼 여기가 무조건 1이겠네, 이걸 알아내면은 또 금방 풀리고,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도 역시 또 탄젠트네요. 탄젠트는 파이의 주기를 가지죠. 왜냐?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이제 세타일 텐데, 그럼 여기는 뭐냐? 그 세타 더하기 파이인데 같은 직선이니까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게 될 거고,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파이의 주기를 가지게 되겠구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fx가 탄젠트 a분의 파이 x니까 탄젠트라는 건 파이 주기라는 걸 생각하면은 x가 a일 때 탄젠트 파이가 되니까 이놈은 a가 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있으면 a 주기가 뭐 t0다. 그러면 fax는 a분의 t0가 되거든요. 요 안에 이제 t0가 되도록 만드는 그 놈을 생각하면 되니까 a분의 t0, 만약에 나눴다 그러면은 a t0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얘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니까 x가 a일 때 탄젠트 파이가 되고, 그래서 얘는 파이가 주기가 아니고 a가 주기겠구나 알아내면 AC 길이가 스몰 a고, 그 다음에 또 탄젠트 그래프의 원점 대칭이 또 이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OB랑 OA는 길이가 같겠구나. AB 길이 OB 길이 2대1이니까 여기 위에 삼각형의 길이가 또 2분의 A일 거고, 얘가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요 2대1짜리도 2대1 정삼각형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딱 반일 거고, 그럼 여기 4분의 A이고,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 4분의 A, 여기는 60도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는 4분의 A 루트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지점이 4분의 A, 4분의 A 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그 fx에 대입하면은 a가 루트 3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구하면은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는 a 사인 60도 나누기 2 하니까 얘가 3분의 4 루트 3이 나오더라. 야, 12번은 참 재밌었어요. 무슨 추리 문제 같기도 하고. 한붓 그리기죠. F를 이리저리 넘기면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맞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항등식인 거죠. 방정식이 아니죠. 모든 X에 대해 다 맞는다. 그러면은 F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1이면은 그냥 0, 0 돼버리니까 무조건 만족이 될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1이면. 혹은 모든 x에 대해서 x여도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여도 된다. 근데 이 셋 중에 꼭 하나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5R이니까 뭐 1이어도 되고 x여도 되고 마이너스 x여도 되고 뭔가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 x, 마이너스 x 요 세 개 중에 이제 잘 알아서 고르라 라는 거고, 연속이니까 한붓 그리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최대값이 1이니까 적어도 얘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최소값이 0이니까 얘로 시작하면 안 되겠다, 얘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딱 결정을 지을 수 있고, 그럼 가다가 뭔가 만나는데 여기서 그대로 가자니 그대로 가면은 요렇게 가야 되니까 최소값 0을 가질 수가 없어서 내려갔다 와야겠구나. 그래서 내려오고,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했더니 최소값이 여기로 내려가면 더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로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갈림길, 얘로 갈까 얘로 갈까인데 최대값이 1이라는 걸 또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V자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답 구하면은 2분의 3이 나온다. 좀 신박한 문제였죠. 14번, 저는 사실 기억에서 막혔는데 여러분들은 뭐 바로 할 수가 있었나봐요. 저는 약간 낚였던 게 그 0부터 1까지의 그 절대값 적분이 2라는 것이 기억에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V의 적분 거기다가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0 대입해서 빼버리면은, 근데 XT가 마침 1과 0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냥 0 빼기 0, 0이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함정이었던 게, 저는 A랑 B를 뭔가 0부터 1까지의 적분 가지고 알아내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A랑 B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디귿 부문은 모든 T에 대해서 1, 2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A와 A랑 B가 좀 열려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도 있고,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씩 밀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 0, 1. 그럼 여기서 이제 0부터 1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2인 게 이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2다. 그럼 여기까지 앞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뒤로 갔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차 함수라서 그렇다. 여기 안에서 보면 무조건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조 증가했다가 단조 감소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2가 되려면 무조건 앞으로 가서 1 찍고 뒤로 와야만 거리가 2가 되겠다. 조금 얘가 뭐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올 수는 있겠죠, 뭔가. 그치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단조 증가했다가 단조 감소하는 형태라서 무조건 1까지 갔다가 0으로 돌아와야 2가 되겠구나. 고차 함수에서는 왜 이게 아닐 수 있냐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1인데 이 정도의 거리만큼 움직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왔다리 하고 이제 돌아와. 그렇죠? 0에서 출발해서 0에서 끝나면 되는데 왔다리 해서 돌아와. 근데 거리가 2가 될 수 있죠. 왔다 갔다 한 거리가. 근데 얘는 무조건 갔다가 그냥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뭐 서성이었다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갔다가 무조건 와야 되니까 1이 만족된다라는 걸 좀 유념해야 되는 거고, 얘는 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1보다 클 수가 없을 거고 1이 이렇게 떠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거고, 디귿은 또 재밌는 게 비슷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1보다 작으려면 얘는 무조건 1을 닿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무조건 닿아야 되고, 그럼 이 두 케이스가 아닌 거죠, 디귿은. 그래서 무조건 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xt2가 0을 만족하는 그런 t2가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어떤 관계를 묻는 게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도를 적분하면은 변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절대값을 적분하면은 거리 이렇게 나오겠죠. 속도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15번은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뭔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1교시에 국어를 풀고 왔으니까 이 정도 글은 이제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런 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90도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런 게 이용이 된다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좀 기억해 두고 싶은 게 지름의 원주각, 그걸 좀 기억하고 싶었고, 그래서 가는 피타고라스 써서 3K가 나오죠. 그리고 나는 또 직각삼각형이 나와가지고 2분의 세타1이라는 걸 믿고 가면은 코사인 2분의 세타1이 3K분의 2루트 2K니까 3분의 2루트 2구나. 그래서 나가 나왔고, 마지막 다가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저는 코사인 법칙을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새는 좀 다른가 봐요. 교과서에서 제1, 제2 뭐 이렇게 나누질 않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제2 코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BC가 K이고 O2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루트 2K, 여기는 알고 싶은 곳이고 여기는 2분의 세타 1이다. 그러면 K제곱은 8K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KX다. 요거는 조금 외워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얘는 나 조건에서 3분의 2루트 2라는 걸 알아냈고, 여기 2가 빠졌네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x 더하기 7k제곱이다. 그걸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은 x가 3k 또는 3분의 7k 나오는데 3k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AO2 지름이 3k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7k가 답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그냥 계산해보면 이제 9분의 56이 나오더라. 그래서 지름의 원주가 90도 이거 이용하고 제2 코사인 법칙, 요건 조금 기억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땐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증명하는 게 좋으니까 간단하게 증명 방법만 좀 상기를 하자면은, 요렇게 있을 때 C는 A 코사인 세타 1 B 코사인 세타 2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는 어쩌고 나타낼 수 있고 B는 어쩌고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 세타 3라 했을 때 여기다가는 C를 곱해요, 여기다가는 A를 곱해요, 여기다가는 B를 곱해요. 그러면은 C제곱은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3를 빼주면 이게 일치가 되더라. 이거를 똑같이 뭐 B제곱은 그리고 뭐 A제곱은 이렇게 또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9번 왜 이딴 걸 하냐 할 수 있는데, 10년 지나봐요 여러분도 까먹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그러면은 F'이 무조건 양수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좀 잊고 있었습니다. 요거 또는 요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이 0이랑 같고 0보다 작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요거를 이용하면은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동 없고 판별식 구하면 요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그 음수가 되려면 0과 6 사이인데 최대는 이제 6이니까 답이 6이 되겠습니다. 20번도 뭔가 추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자, 가 나를 보면은 나에서 말하는 구간이 가의 구간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0과 1에서는 가 나가 둘 다 맞다는 건데 그러면 F0은 0이어야 되니까 나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X에 대해 0을 넣어보면은 F1은 B 이렇게 나오는데 F1은 또 가를 보니까 1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B가 1이구나 알 수가 있는 상태에서 X가 요 구간 안에 있으면 가나 둘 다 맞으니까 적어도 그러면 fx가 x 그러니까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b는 방금 구했으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또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게 나왔으니까 미분을 하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양변의 x 자리에 0을 넣는 거예요. 0보다 살짝 왼쪽에 값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1이 될 테니까 가족권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부터 2까지예요. 1부터 2까지니까. 근데 마침 0부터 1까지 적분이면은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1부터 2까지의 적분인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뭐 치환 적분이라 생각해도 되고 얘를 0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 생각하자.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면은 얘를 좀 x'이라는 놈으로 생각을 했을 때 x라는 녀석으로 치환을 하자. x' 더하기 1을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1부터 2까지 fx 적분 dx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에 같은 거를 또 치환 적분 통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했더니 6분의 11 이렇게 나오고 60을 곱해서 110이 나오더라. 22번도 참 좋은 문제 같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가조건에 현혹됐던 게 하도 가조건에서 이게 왼쪽 오른쪽 유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수능 볼 때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 이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조건도 쥐가 뭔지를 까먹고 자꾸만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헷갈림의 구렁텅이로 좀 빠졌었는데 어쨌든 가조건을 보면은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적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근데 나조건 보니까 이 간격으로 뭔가 딱 잡았을 때 두 개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보다 커버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잡아버릴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여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이 간격이 2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조건에서 F1이 딱 알파이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가 됐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알파 플러스 2인 구간인데 F1이 딱 A 알파여야만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줄 거고 이게 또 F4랑도 같은 거죠. 요거 말고는 GT가 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꼭 알파여야 된다 라는 거고 F1, F4 둘 다요. 그러면 최고차항 양수인 어떤 3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F1, F4 둘 다 알파여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최소한 1과 4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뭐 여기나 후보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알파라는 값의 위치가 그러면 적어도 얘가 뭐 3개를 가지거나 이렇게 3곳에서 만나거나 2군데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몰랐던 3차함수의 비율 관계 이런 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이제 알파 플러스 2인 거죠. 지금 이 간격이 무조건 2라는 거고 얘는 1과 4를 줬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얘는 3이니까 적어도 얘보다는 넓게 있겠구나. 근데 3차함수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간격이 2였으면은 여기서 복귀하는 거 이렇게 복귀할 때까지 이 극대값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차함수를 따른다 그러면은 치솟았어요. 근데 어제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쫙 한 15% 빠졌다가 다시 복구하는 데는 2배 빨리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2면은 여기 간격이 1이다. 이 간격도 알 수가 있다. 만약 3차함수라면 그래서 여기 간격이 무조건 1. 반대로 극소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극소로 값이 같아지려면 또 2배 빨리 여기 2였으면 여기가 1이다 간격이. 그래서 뭐 2대1 혹은 이 변곡점 중심으로 1대1대1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나 봐요. 저는 그 들어는 봤나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과서에서는 못 봤습니다. 이 3차함수의 비율관계 이런 거. 좀 이따 뭐 증명이나 이런 정리를 좀 해볼 거고 일단 요거를 안다라면은 여기 간격이 2라는 것을 통해서 2대1, 2대1 그러면 1, 4의 존재 위치는 여기 일단 후보가 되겠고 여기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 여기가 후보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1, 4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
약간 이제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역시 순우이구나. 요거 두 개를 한번 이어봤을 때, 요 두 개를 이어봤을 때의 간격이 요게 4일 거잖아요. 여기 간격이 아니 3. 여기 간격이 이제 다 똑같이 이제 3일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얘는 여기 살짝 여기 오른쪽 바깥으로 여 있고, 얘는 약간 살짝 왼쪽 바깥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3보다 조금 더 큰 거죠. 무조건 여기 두 개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조건 후보가 여기 1, 4. 아니면 여기 1, 4 이렇게 후보가 두 개다 좁혀진다라는 거죠. 이 지점이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 4가 되려면 얘가 왼쪽으로 조금 가는 만큼 얘도 왼쪽으로 그만큼 정확히 조금 가야 되는데, 얘는 이 3차함수 곡선 때문에 얘는 뭐랄까 천천히 왼쪽으로 가고 얘는 빠르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요 변화가, 요 왼쪽으로 가는 변화가. 그렇다 보니까 얘는 좀 미적미적거리고 얘는 팍팍 가니까 이 간격이 3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여기랑 여기는 간격이 3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얘는 미적미적 가고 얘는 팍팍팍 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도망을 빡빡 가버리니까 정확히 얘가 왼쪽으로 간 만큼 얘가 정확히 왼쪽으로 가주면은 그러면 3일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직선을 그어봤을 때 아,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팍 빠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1, 4의 후보는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구나. 그게 좀 소름 포인트였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GF0는 1, 요게 이제 쓰이는 거였죠. 여기가 1, 여기가 4인 그 첫 번째 후보를 보자면, 여기 라인이 또 알파 값이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면은 F1, F4가 똑같이 알파여야 되니까 여기가 알파라는 거고,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4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알파는 1, 여기가 1. 그거랑 3차 함수랑 1차 함수 만나는 거의 교점 관계로 생각해보면 fx 빼기 1이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최고창이 뭐 2분의 1. 그래서 요거를 빼먹지 않고 써줘야 되고. 그래서 0을 대입해봐라.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가 1의 위치인데 마이너스 1 그 구간 잡으면 G값을 구하기 위해서 구간 잡아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1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체크가 된 거죠. 이거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다. 만약에 여기 1, 4 잡고도 맞으면 이제 멘붕이 오겠죠? 1, 4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알파라는 건데, 그럼 그때는 여기가 1, 여기가 4라고 일단 후보를 놓은 거죠. 여기가 1, 여기가 4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가 4니까 알파는 이번에는 2가 되겠네요.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식을 세워보면은 fx 빼기 2다. 여기도 최고차항 2분의 1이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마찬가지 1, 4에서 만나는데 1은 지나고 4는 접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f0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6. 알파가 그럼 2인데 마이너스 6이면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구간을 잡게 되니까 0이 돼야겠다. G값이. 근데 1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두 개를 잘 골라야죠. 아니면 뭐 둘 다 확인하거나. 그래서 구하라는 건 F5니까 요 식에서 5를 대입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9가 되네요. 네,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핵심은 변곡점, 그리고 세근의 합, 그리고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 걔의 변곡점은 어떻게 보여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일반화된 수식에서 마이너스 3a 분의 b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3차 함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변곡점 곱하기 3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요거를 현우진쌤 그 강의를 보니까 변곡점 곱하기 3, 변곡점 곱하기 3 요거를 이제 많이 주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를 일반화된 수식에서 표현을 해봤을 때 변곡점은 무조건 여기고, 그리고 세근의 합은 무조건 이거니까 곱하기 3 하면 얘가 된다. 이 관계식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은 그거죠. 이 세근의 합 그리고 변곡점 곱하기 3 이게 무조건 a, b로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fx에다가 어떤 gx를 빼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차 함수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미 어떤 직선을 들이대도 변곡점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fx에다가 뭘 빼요. 직선을 빼. 근데 이 바뀐 함수죠. 바뀐 함수는 절대로 변곡점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근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fx가 는용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f 빼기 gx 는용되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존재를 해도, 뭐 이렇게 존재를 해도 이렇게 세근의 합 변곡점 곱하기 3인 거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세근의 합 변곡점 곱하기 3의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일단 그게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이고, 그러면 이 3차함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에서 근을 가지겠죠. 이렇게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그건 뭐 잘 아실 테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변곡점 기준 무조건 점대칭이다. 3차 함수는 변곡점 기준이요. 원점 대칭은 아니고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인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요 변곡점이 미분한 함수의 미분이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의 뭐랄까 꼭지점이랄까요? 2차 함수의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인 건데 2차 함수 특징이 뭐예요? 2차 함수 특징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대칭 완전히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이 함수 값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여기서부터 일정 적분해가지고 여기 값에서 그만큼 내려가는 거죠. 적분된 만큼. 그러면은 대충 여기까지 적분한다고 합시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양이 똑같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변화량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변화량 똑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 조금씩만 적분을 해서 요값 보고 조금씩만 적분해서 요값 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변화량이 대칭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 말은 이 함수가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이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A와 B로 변곡점이 결정이 된다. 세근의 합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변곡점 대칭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 극대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이제 평행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미분이 0인 직선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극소점에 대해서 또 미분이 0인 직선을 지나치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이 지점 A, 이 지점 B, 이 지점 C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점 관계에 의해서 F 빼기 G는 뭐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A에서 접하고 C를 지나가고 그럼 3차 함수가 되겠죠. F 빼기 G. F는 3차, G는 1차니까 3차 빼기 1차,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중근 두 개 카운트하면은 근의 합이 2A 더하기 C가 되겠죠. AA, C니까. 근데 그게 마침 뭐라고요? 3B다. 변곡점 곱하기 3이다. 변곡점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이 B를 변곡점으로 놨을 때 3B가 되고 그러면 B는 어떤 점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3분의 2A 더하기 C다. 그 말은 1대2 내분점이다. 이거를 요 식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대2 내분점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점대칭 요거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내려오는 거랑 그리고 또 그만큼의 똑같은 변화량 만큼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 극대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극소까지 가는 거는 1대1이다.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다. 그래서 여기가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대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대1대1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이용된 거는 여기가 이만큼 걸렸다면 극대에서 극소까지 다시 복귀하는데 2배 빨리 2대1로 복귀를 하더라. 비트코인이 2배 빨리 복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직선인데 직선이 좀 이렇게 빼뚫어져 있다. 그런 직선과 만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1차는 이 A랑 B 개수를 바꾸지 못해요.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곡점의 위치 그리고 세근의 합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B는 그대로 있고 A랑 C의 위치가 좀 달라지겠네요. 바로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바로 C가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A에서 접하고 C에서 만나니까 요 식은 이제 변화가 없을 거고 변곡점도 그대로 B일 거예요. 그럼 요게 또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럼 2대1 지점은 어딘고 하니?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거고 그림이 조금 구리네요. 2배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1대1대1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변화량 이렇게 해서 갔다가 꺾이는 요 지점 여기서 변화량 여기 갔다가 꺾이는 요 지점이 되겠네요. 똑같이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대1대1 위치는 바로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또 1 여기가 또 1 여기 더 갔었어야 되나봐요. 네. 여기가 또 1 1대 2 그리고 1대 1대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위치는 요 직선이랑 똑같은 접선인 거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F 빼기 G의 극대 극소인 거니까 요거의 미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 0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극대 극소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요거를 넘겨서 생각해보면 F 프라임이 G 프라임과 같아지는 그 순간이 이제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F 빼기 G라는 함수의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말은 서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그 순간에서 요 순간에서의 기울기 서로 같죠. F의 순간 기울기 그리고 G의 기울기. 여기서도 그러면은 F의 순간 기울기, G의 기울기가 또 같겠죠. 예, 잠시 소음이 들려서 멈췄어요. 그래서 F 빼기 G의 극대점, 극소점이 되는 겁니다. 뭐 얘가 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대 1대1 혹은 뭐 2대1, 1대2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에서 극대까지가 2 그리고 다시 극소까지 되는데 1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2대 1인 거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2 내려가는 거 1 이렇게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비율 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우진 쌤이 1대 루트 3 뭐 이런 것도 알려줘가지고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변곡점 점대칭 이용해서 생각하면 좀 편한 건데 자 여기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0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변곡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마이너스 루트 3a라고 놓읍시다. 어차피 변수로 놓을 수 있는데 루트 3a로 놓는 거죠. 여기를 루트 3a로 놓읍시다. 그러면 요거 f, 요거 g라고 놓으면은 f 빼기 g는 뭐 어떤 최고차항이 있을 거고 0에서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점대칭 혹은 세근의 합이 변곡점 곱하기 3이니까 0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하고 미분을 해보자. 는영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극대극소 찾아보는 거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그 말은 뭐냐? 어디가 a라는 거예요. f 빼기 g의 극대극소니까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 0. 그러면 f 프라임은 g 프라임인 그런 지점. 그러면은 f 프라임이 g의 기울기와 같은 지점. 바로 요 위 지점, 요 아래 지점. 아, 이 기울기가 안 같아 보이네. 이렇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바로 a인 지점인 거고 변곡점으로부터 또 1대 루트 3이 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네, 이렇게 3차 함수의 비율관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8번은 제 주변에 그 확통을 살면서 단 한 문제도 안 틀려봤다는 분이 말씀하시길 여사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세라. 근데 그 세는 그 과정에서 좀 스마트하게 세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인데 일단 함수라는 거는 한 명이 두 명한테 쏠 수는 없고 한 명이 한 명한테 써야 되는데 다른 두 명이 같은 애한테 쏠 수도 있고 그런 게 함수다. 그랬을 때 그 가를 보면은 1은 1, 2, 3, 4한테 다 쏠 수가 있는데 2 같은 경우에는 2, 3, 4로밖에 못 쏘죠. 그래서 일단 1은 1, 2, 3, 4 다 된다. 그럼 2는 2, 3, 4 3도 2, 3, 4 3도 그렇고 4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쓰고 5는 또 다르죠. 루트 5가 2점 몇이니까 3, 4로 가야 된다는 거죠. 5는 3, 4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또 나조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무조건.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그게 참 좀 시간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마침 그냥 세보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한 가지수가 1, 2, 3이 되고 1, 2, 4가 되고 1, 3, 4가 되고 2, 3, 4가 되고 일단 1이 포함되려면은 2, 3, 4, 5는 뭐 1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무조건 1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무조건 1은 1로 5는 쏘긴 써야 돼요. 무조건 쏘긴 써야 되는데 4로 쏘면 1, 2, 3이 안 되니까 무조건 5가 3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5는 무조건 3. 이게 고정인 거죠. 2, 3, 4가 2, 3 중에 막 쏘면 되고 근데 3에다가 몰빵이 된다면 1, 3밖에 못 고르겠죠. 그래서 그 경우 하나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가 2, 3 중에 골랐어요. 그러면 2가 2, 3 중에 하나, 3이 2, 3 중에 하나, 4가 2, 3 중에 하나니까 총 8개. 2, 2, 2 해서 8개고 한 놈으로 몰빵해서 쏘는 거 빼면은 이제 7이다. 얘도 마찬가지 비슷한 논리죠. 1은 1로 가야 되고 5는 근데 3과 4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3이 빠져있으니까 무조건 4로 가야 된다. 그리고 2, 3, 4는 이번에는 2, 4 중으로 가야겠죠. 2, 4 중에 가야 되고 2로 몰빵하면 괜찮은데 4로 몰빵하면 안 좋으니까 또 똑같습니다. 근데 8 빼기 1 해서 7 나오고 자 1, 3, 4 1 나오는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고정이 되니까 얘는 5가 3도 되고 4도 돼요. 그리고 2, 3, 4도 마찬가지로 2만 아니면 됩니다. 2만 아니면 3과 4 그래서 2부터 5까지 전부 다 뭐 3, 4로 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4명이 2개 중에 고르니까 2, 2, 2 그러면 16이고 16인데
3으로 몰빵하면은 1, 3밖에 안 되고 4로 몰빵하면은 1, 4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빼는 14가지. 자, 이번에는 2, 3, 4인데 그러면 1이 2, 3, 4 다 되니까 여기서는 고려를 먼저 해야 될 게 5를 먼저 고려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1은 2, 3, 4 아무 데도 되고 2, 3, 4도 2, 3, 4 아무 데나 해도 되고 근데 5만 유독 3 또는 4 중에 골라야 되니까 좀 한 번에 묶이는 놈을 생각하기 위해서 5를 일단 3으로 보내고 그랬을 때 1, 2, 3, 4 전부 다가 2, 3, 4 중에 막 그냥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4명이 파파파 골라야 되니까 3회 4승.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케이스는 1에서 4가 2로 몰빵하면 안 되겠죠? 3으로 몰빵해도 안 되겠죠? 4로 몰빵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2, 3으로 몰빵해도 안 되고 3, 4로도 몰빵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가지수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그래서 뭐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2, 3으로는 이게 4승인데 1, 4에서 2로 근데 또 몰빵하는 거를 여기서 이미 세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를 빼주고 3으로 몰빵하는 것도 이미 생각해줬으니까 빼주고 여기는 2에 4승에서 마찬가지 3으로 4로 하는 건 이미 세줬으니까 빼주고 그래서 14가지 14가지 그래서 요거를 다 따지면은 81 빼기 이거 5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가 4로 일단 고정시켜 놓은 거를 생각 안 했죠? 근데 5가 3으로 고정하는 거나 5가 4로 고정하는 거나 그냥 가지수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여기도 50까지 여기도 50까지 그래서 100까지 여기 있는 것까지 더하면은 128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확통은 너무 그날의 운세 같은 느낌이라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이런 거 빠뜨리지 않고 잘 세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거라서 참 어렵습니다. 확통이 경우의 수 이런 게 좀 어렵죠. 30번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세는 거라서 그거는 그냥 그날의 운세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확통 여기까지만 하고 자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27번 얘는 제가 조금 이제 못 풀었던 게 이게 있거든요. 대학교 때는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건가? 이거로 해서 그 직선의 그 선적분, 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t를 나누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속도, x축 속도, y축 속도라는 거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서 적분하면 되겠다. 요 두 놈이 만나는 것의 교점은 근이죠, 근. 그래서 x를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점이니까 더해져서 이제 사라질 거고 그 y좌표는 그 y는 x제곱을 지나니까 얘를 이제 제곱을 해줘가지고 또 그 두 개를 더해서 중점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t, 2t제곱 마이너스 8t분의 1 요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요거를 1부터 2까지 t도메인에서 적분이니까 요거를 구하면 되더라.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리고 이 루트를 벗기는 게 이제 관건인데 요거를 t를 앞으로 빼고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해가지고 또 완전 제곱 묶어서 루트를 풀어서 계산하다 보면은 계산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얘는 계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29번도 마찬가지 지름의 원주각 90도라는 거 이용했죠. 일단은 f 세타는 구하기 위해서 요 특이한 요 활골이라 그러나 요거랑 요 삼각형을 따로 더했어야 됐고 요 90도인 거죠. 원주각이니까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요 부분 넓이는 이게 사실 지름의 원주각 그리고 중심각은 2 곱하기 원주각이다. 이게 이용이 된 거죠. 이건 이따 이용할 거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여기 각도가 세타래요. 근데 여기 2세타이니까 여기 90도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걸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가 마침 2니까 여기 길이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2 사인 2세타고 그리고 높이는 여기 밑변에다가 이 각도를 알아냈으니까 이 높이는 이제 탄젠트로 알아내서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라. 그리고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전개를 해서 해보면은 사인 3세타분의 코사인 3세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놈 더하기 요놈으로 F세타가 나오고 G세타는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L 제곱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정삼각형의 그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요.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이고 그럼 여기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이렇게 뭐 억각이라 그러나 여기도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래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연립을 해서 여기 길이 L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두고 길이를 여기 A라고 두고 그럼 여기 2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L은 사인 여기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다. 그리고 사인 2세타분의 L은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2 마이너스 A다. 뭐 이거라서 A를 어떻게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구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세타는 0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내도 되죠. 어차피 1로 결정이 되니까 얘는 0분의 0꼴이라서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죠. 이제 분모랑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얘는 뭐 0분의 0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미리 1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데 얘도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걸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얘도 3분의 2파이로 얘는 0 되니까 0분의 0을 만나서 수렴이 될 수 있으니까 냅두고 얘는 어차피 3분의 2파이로 사인 3분의 2파이로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A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L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L로 표현이 된 거죠. 이 자리에 그러면은 그 L로 표현된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넘겨가지고 L은 어쪽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L은 3루트 3분의 4 사인 2세타가 나오더라. 그래서 G세타는 9루트 3분의 4 사인 제곱 2세타 뭐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정삼각형 넓이를 구했을 때요. 네, 그래서 세타 F분의 G 이거를 세타를 0으로 보내보면 세타를 0으로 가까운 값으로 해보면 9분의 2루트 3 나와서 이제 11 계산 뭐 그냥 전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은 지름의 원주가 일단 90도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중심각이 2 곱하기 원주각 이것도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찾아봤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뭐 사인 법칙 이건데 이것도 암기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정도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사인 법칙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짝 어떻게 증명하는지 증명 방식만. 자 여기 마주보는 게 C, 마주보는 게 길이가 B, 마주보는 게 길이가 A. 여기는 각 B, 여기는 각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사인으로 공통이 됩니다. C 사인 B랑 B 사인 C랑 똑같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다른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로 뭐 한번 그어봐요. 여기가 이제 A이고 이때는 A 사인 B랑 B 사인 A랑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양변을 BC로 나눠라. 그러면 여기 C BC로 나눴으니까 여기 B 여기는 양변을 AB로 나눠라. 그러면은 A 사라지고 B 여기는 B 사라지고 A 그러면은 B분의 사인 B랑 C분의 사인 C랑 같고 그게 또 여기서 있으니까 A분의 사인 A랑도 같아서 사인 법칙이 얻어진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는 써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여봤어요. 자 30번은 저는 역함수를 G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F 인버스 이렇게 쓰는 게 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fx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x축 위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y축 위에서 이 곡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가 바로 F 인버스 y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은 1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 F 인버스를 씌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1은 F 인버스 1 그러니까 역함수도 1,1을 지나고 Y축에서 봤을 때죠. 그래서 요거는 X축에서 봤을 때 1,1 여기서도 1,1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로 쓰는 게 뭐 역함수 미분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좋아서 그래서 이제 F의 생김새를 유추를 해나가면서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 1,1을 지나고 나조건을 보면은 F 인버스 2는 2 곱하기 F1인 거죠. 근데 F1이 1이니까 2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 근데 Y축에서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또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유추를 해보는 거죠. 1,1을 지나겠구나. 그리고 F 인버스 2가 2인 거구나. 이 F라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를 Y축에서 바라봤을 때 2 넣으면은 2가 나온다. 그리고 또 2의 값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대입해 보는 거예요. X자리에 2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F2는 2인 거 알았으니까 4구나. 이번에 4도 4를 지난다. 그림에 왜곡이 좀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8도 또 지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게 증가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를 계속 하는데 여기를 이 4개를 딱딱딱딱 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하나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근데 직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1에서 2까지의 적분이 4분의 5래요. 여기는 근데 1 더하기 2분의 1인 넓이니까 4분의 5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 넓이보다 더 작은 넓이이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는 뭔가 이렇게 아래로 좀 이렇게 깔리겠구나, 이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하려는 걸 보니까 결국에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보면은 1부터 8까지의 적분을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여기를 이제 하나씩 구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1부터 2, 2부터 4, 4부터 8 뭔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노출을 칠 수가 있죠. 근데 G2x가 2fx니까 뭔가 이거를 또 치환 적분으로 이용을 해먹을 수가 있겠구나. 윗끝 아래끝의 조작을 가능하게 하니까 1부터 2까지의 적분을 아니까 여기 양변에 1부터 2까지 한번 적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5니까 얘가 2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좌변은 이게 성가시니까 y''으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dy''은 2dy다. 그러면 요게 결국에 y가 1일 때 2, 2일 때 4니까 2부터 4까지의 적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y''으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dy는 2분의 1 dy''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만 보면은 넘겨서 5가 된다는 거죠. 얘가 5가 된다. 그 말은 얘를 이렇게 y축 쪽으로 적분을 해봤을 때 5가 된다라는 건데, 일단 요 놈의 넓이를 가지고 유추를 해봐야 돼요.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6이거든요. 근데 역함수로 적분을 했더니 5가 나온다라는 거는 f가 이렇게 생겨서 좀 6을 깎아 먹어줘서 5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가 5라는 거고, 진정 구하고 싶은 이쪽은 여기서 6에서 1 빠져서 5가 될 거니까 여기가 1인 거고, 여기 활꼬리. 그러면 총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의 넓이는 7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요, 이 넓이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2부터 4까지를 알잖아요. 그 2부터 4까지가 7이니까 똑같은 방식을 하면은 4부터 8까지의 인버스가 역함수를 적분한 게 4배 돼서, 원래 4분의 5였는데 4배 됐듯이 여기는 7에서 4배 돼서 28이 됩니다. 근데 마치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24예요. 이번에 28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파져서 f가, 그래서 역함수의 적분이 28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 사각형이 24니까 4만큼 더해져서 8이 됐으니까 요만큼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여기 사각형 24에서 4만큼 빠진 20이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될 겁니다. 여기 아래쪽. 그래서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앞에 거 윗끝 아래끝 해서 구하면 63이 되고 빼기 4분의 5 더하기 27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해보면 4분의 139가 돼서 답 143이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어떻게 생기면은 역함수라는 거는 이 y축으로 이 f를 바라본 거죠. y축으로 이 함수를 바라본 게 f 인버스고, 축이 y니까 y로 표기를 해주면은 어디서의 넓이인지를 좀 더 알기가 쉬워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살면서 그 치환적분을 할 일이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생소했어요. 24번은 왜 이딴 거 가져왔냐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쌍곡선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쌍곡선은 일단 a제곱 더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은 한데, 두 초점과의 거리차가 2a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고 하면은 초점이 여기에 있고 얘랑의 차이니까 여기 같아서 여기가 이제 2a고, 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a고 초점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게 3루트 1했으니까 이게 18, 요게 6. a는 2루트 3이고 주축의 길이가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4루트 3이다. 26번은 굉장히 좀 센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센스를 끝내 발휘하지 못해서 좀 틀렸던 문제인데, 자, AF, BF'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90도고, 여기도 원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90도고, 그래서 그림은 좀 구리지만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 되더라. 이유는 여기가 원에 접하는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90도, 여기도 90도, 여기 내부 여기 90도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라서 똑같고, 여기는 이 y축으로 두 초점, 이게 대칭이잖아요. 근데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길이도 똑같다. 그래서 90도인데 이 빗변이랑 높이가 아예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얘를 여기로 데려온다 라는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이 넓이가 이제 72가 된다라는 그 사실. 그랬을 때 여기를 각각 A, B로 놓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A일 거고, 자, 그럼 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여기가 이제 16이다. 그래서 여기는 16 빼기 A 더하기 B인데, 여기서 이 원으로 내리는 그
접선 그 두 개의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길이랑 이렇게 길이랑 같다. 그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여기 90도니까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반지름 말로 똑같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가 똑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8 곱하기 R이 72가 되는 그 R이 바로 9였습니다. 28번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탄젠트를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었죠. 직선이 하나로 이제 쭉 꿰뚫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울기들은 다 같다. 아, 그리고 포물선. 그래, 포물선. y제곱은 4px 뭐 이런 꼴이면은 포물선의 정의가 초점과 준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준선은 마이너스 p고 얘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초점은 어디냐? 초점도 이제 P인 거죠. 근데 이게 이루는 이 곡선은 4px처럼 생겨진다라는 거고, 여기랑 여기랑 이제 뭐 거리가 같다. 이거를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건데, 일단 F1이 P, A라는 위치에 있을 거고, F2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P라는 거고, 여기랑 여기랑의 거리가 1이다. 그리고 얘는 3이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P 플러스 1일 거고, 그러면은 3분의 P 플러스 1이 또 여기 작은 삼각형을 그려도 또 요것분의 요거랑 같을 겁니다. 코사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만약 X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준선이 있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P겠죠? 여기 길이도 X일 거고, 정의에 의해서 여기 전체 길이는 2P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2P-X구나. 그래서 X분의 2P-X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P 플러스 X, X분의 2P-X. 일단 둘이 똑같고, 근데 지금 변수가 P도 있고 X도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이번에 안 이용한 얘 준선과의 길이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 길이도 이용을 안 했고, 이번엔 여기 삼각형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또 3일 했으니까 2 빼기 X가 되겠네요. 여기는 변수로 놓을 필요 없이 있는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길이가 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그 준선과 길이가 같을 겁니다. 2-X로. 준선이 x는 1이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 길이는 1-p네요. 그리고 2-x에서 1-p를 뺀 여기 길이는 1-x 더하기 p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x니까 마찬가지 1 플러스 x분의 1-x 플러스 p, 총 두 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x랑 p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3분의 p 플러스 1, x분의 2p-x, 1 플러스 x분의 1-x 플러스 p.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보면 P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3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2분의 1, A가 길이가 3이다. 그래서 여기서 A 구할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P제곱은 7이 나옵니다. 자, 29번 가조건은 일단 평행사변형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P라는 점이 나조건은 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시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OP, OB 더하기 얘를 OP 빼기 OB로 생각할 수 있고, BC는 OC 빼기 OB 해도 되는데 5A라고 하면 더 간편하겠죠. 얘가 2라는 건데 는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신박했던 게 내적해서 상수가 된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 P라는 벡터는 조건이 뭐 돌아다니는 건데 OC라는 놈은 고정되어 있고, 근데 돌아다녀 봤자 OC한테 내적하면은 그 값이 일정해야 돼요. 그 말은 이 O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OP가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OP, OC는 얘를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가지고 두 개를 곱하는 건데, 그게 일정하다라고 하려면 OC의 정사형 내린 게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크기가, 내적한 크기가 3이 되도록. 즉, 이 OC라는 벡터랑 수직한 어떤 라인 선상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인이 이제 뭐 이 내적 3이 되기 위해서 여기 어디쯤에 있을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수직한 직선 어떤 한 점을 지나는 그런 위치가 바로 P의 위치가 되겠다. 그러면 점 O를 0,0이라고 치면은, 근데 OB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B의 좌표는 코사인 생각해보면 2분의 루트 2, 2루트 2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OA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C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OC의 길이를 구하면 OC의 길이는 2루트 3을 얻게 되고, OC 내적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3이 된다라는 거는 얘 2루트 3을 넘겨가지고
정사형된 길이를 얻을 수 있죠. 그게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가 있을 때 요 아까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직선 위에 놓이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이거를 그림을 잘 그리면 여기 A점을 만난다라는 거를 대충은 알 수 있는데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OC의 기울기를 아니까 얘는 수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에 수직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변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어디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는 딱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얘가 지금 루트 2니까 루트 2,0을 지나나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여기가 딱 맞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는 여기 위치를 지나는구나. 물론 평행사변형 그 안에서 노는 거죠. 그랬을 때 3OP 빼기 5X의 최대 최소다. 그러면은 최대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5X가 OP랑 같은 어떤 선상에 놓이면 되겠죠. 그리고 OP도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A점을 지나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P가 여기 있고 X는 여기 있다면은 그 뺀 게 제일 크겠죠. 4, 5A니까 그때의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최대. 이게 최대. 최소가 되려면은 일단 OP가 좀 짧고 그리고 OX가 딱 반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P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OX가 이렇게 반대로 나갈 때 그때는 2분의 3루트 3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이제 최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6루트 6 빼기 8이다. 그래서 64 더하기 36 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OP, OX를 뭐 변수로 놓고 막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게 아니고 결국 이 기하학적인 이 그림에서 어쩔 수 없이 최대 최소이려면 OP는 어떻게 돼야 될 거고 OX는 어떻게 돼야 될 거다, 이거를 파악을 해서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그림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제 정사형 얘기가 나오니까 정사형된 평면에서는 그리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잘 해가지고 정사형된 면에서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그거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29번에서도 그랬듯이 어쨌든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은 좀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막 변수로 나타내서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점으로 딱 그림을 봤을 때 정해지는 점이 있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 좀 교훈이 있었습니다. 결국 OPC로 잘라낸다라는 거는 XY 평면의 수직한 어떤 면으로 자르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엔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그릴 거니까 XY 평면에서 잘 한번 그려보자 그런 거고, 자, 여기 어딘가 C가 있을 텐데 여기 길이가 루트 5,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 여기가 5고 C니까 OPC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도망을 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 직선 뭔가 그 위에서 찾아야겠다. 그러면 Q1이 여기를 돌아다닐 텐데 가장 좀 O랑 멀어야 아무래도 그 넓이를 키울 수가 있겠죠. 이 삼각형의 밑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Q1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가 반지름 5니까 5가 될 겁니다. 여기는 2, 루트 5, 0이고 여기는 거기서 5만큼 떨어진, 그러면 5Q1 이렇게 있을 때 9 위에 한 점이죠. 거기서 정사형을 내리는 건데 R은 어디가 되면 좋겠느냐. 참고로 여기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원을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자면 R이 그냥 9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내부는 다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인간적으로 너무 아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최대한 멀리 떨어진 여기 어딘가일 텐데 얘를 밑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밑변을 최대로 키운 거고, 일단 높이는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 찍었다고 했을 때 높이가 가장 크려면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5가 되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높이가 작아지니까 여기로부터 높이가 형성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9위에 한 점이니까 또 최대한 뻗어가지고 여기가 5가 되도록 잡으면은 요런 어떤 삼각형이 바로 최대가 되는 삼각형이 아니겠느냐. 뭐 여기 반대여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일단 20이구나. 20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코사인만 알면 되죠. PQR 위로 정사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9가 있을 때 지금 가장 멀리 뻗치는 점을 Q1, QR로 잡았어요. 그럼 Q가 여기쯤에 있다고 볼 수 있고 R은 여기 뒤쪽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어중간하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5의 길이를 얻지 못할 테니까 요 딱 9의 중심이 있는 요 면, 그 면 위에 R이 놓여야겠네요. 그래야 끝까지 보낼 수가 있으니까 길이를. 근데 여기가 2, 루트 5, 5를 했으니까 요쯤에 있는 P, Q, R이 이루는 평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XY 평면에 여기 밑으로 이제 깔려 있으니까 여기 평면 이게 쭉 올려서 봤을 때는 결국 이 원의 중심이 차지하는 지금 이 평면과 이 PQR 평면에 이루는 각 이렇게 이어봤을 때 여기에 세타에 해당하는 코사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될 텐데 또 여기서 좀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축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XY 평면으로 딱 자른 그 부분과 여기 이 G축이 만나는 점의 위치는 0,0,5가 될 거고 여기는 0,0,1이 될 거고 여기 길이 4고 코사인 알고 싶으면은 여기분의 여기를 알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거는 아는데 G축이랑 이 원의 평면이랑 지금 수직할 테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XY 평면에서 좀 구한다고 하면은 얘를 그대로 내린 게 요 Q1이고 얘를 그대로 놓인 게 R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길이가 될 거입니다. 근데 마침 얘의 넓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또 수직하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는 5루트 1을 얻을 수 있고 여기랑 여기랑 수직하니까 이거 곱하기 5루트 2랑 8 곱하기 요거랑 20으로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5루트 2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그곳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여기 2로 나눠주고 그러면 x가 4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루트 2 놓고 여기 길이 루트 48을 알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48분의 4루트 2다 3분의 루트 6 얻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 넓이 20을 곱해주면은 3분의 20 루트 6이라서 23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사각의 평면에서 좀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자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게 조금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찾아서 알아낸 다음 답을 내야 됐습니다. 네, 여태까지 수능 수학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어려웠는데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 존경하고 그리고 졸업해서도 수능 수학 한번 좀 가끔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 그냥 11월에 풀어보면 되니까 어렵긴 해도 역시나 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만날 일이 잘 없어요. 뭐 교수님들이 몇 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문제를 내는 일이 뭐 없죠. 아무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공대 가는 분들은 나중에 풀이의 변환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라플라스 변환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인공지능 이런 거 관심 있으면 또 보면 좋기 때문에 구독해놨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